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그 밥값 누구 지갑에서 나갔습니까? 이 한마디를 물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 5시 파면된 그가 관저를 떠납니다. 5시에 맞춰 나간다면 법적 권한 없이 173시간 38분을 사용한 셈입니다. 거의 매일 외부인을 불러 만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사비로 내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으로 썼다는 답밖엔 나오지 않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군이 윤곽을 드러낸 뒤 나온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모두 과반을 넘으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때리기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73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갈 곳은 사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가 중요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려 일주일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혈세를 축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그동안 관저에서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매일같이 만찬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일에도 밤 늦게까지 고별 식사가 이뤄졌고 여기엔 대통령실 소속 조리사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권을 놓지 못하는 건 단순히 관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재판 공판 기일이 열리는데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원은 탄핵 직후임을 고려해서 이를 허용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관저 퇴거가 특혜를 내려놓는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대영 라이브는 3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5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온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5시에 맞춰 나올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장은 상당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장 영상들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관저입니다. 태극기는 바람에 날리고 있고 화면상으로는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관저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 쪽엔 여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볼까요? 예, 한남동 관저 인근에 지지자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앞쪽으로는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많지는 않았는데 5시가 다가오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서서히 관저 앞으로 집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서초동 사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깃발을 들고 있고요. 큰 태극기도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퇴거를 앞둔 한남동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고 있고 서초동도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예정대로라면 5시에 떠나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서초동으로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곳곳에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고 그 모습을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경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서 한남대교를 쭉 건너고요. 강남으로 진입해서 가장 빠른 길로 서초동 자택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어게인 윤이라고 쓰인 피켓을 든 시민도 보이고요.
일단 화면상에 잡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즉각 구속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는 구속 촉구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네, 5시에 나간다면 173시간 38분을 머물게 되는 셈인데 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 눈치를 본다면 저렇게까지 오래 있을 일인가? 바로 떠나야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이후로 그 즉시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상정이다시피 바로 떠날 수가 없으니 2, 3일간의 나름대로 심적인 여유를 국민들도 역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말경이나 월요일경에 떠날 것으로 예측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파면 이후에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다 많았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중간에 뭐 무슨 사적 만찬을 즐겼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인을 해줘야 되냐. 이 마당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그것도 관저지 않습니까? 사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 이거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반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 밉상, 마일리지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여론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퇴거 일주일 정도 퇴거를 좀 늦추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뭐 만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판이나 비난을 받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재로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뭐 더 밝혀졌었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비판은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가 공용주택, 즉 아파트라는 점을 좀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공용주택, 아파트로 사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가 아파트가 될 경우에는 경호계획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경호 CP, 그러니까 즉 경호 지휘본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거기다 고층일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그러니까 경호가 이때까지는 단독주택에서 많이 경호를 했기 때문에 뭐 고층에 대한 경호계획 같은 걸 세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호 작전 계획 세우는 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법률상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직무정지되는 건 맞지만 언제까지 퇴거하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2022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 9일 날 나갔단 말이에요. 5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되고 자정을 기해서 국군 통수권부터 다 이제 넘어가게 됐죠. 당시에 5월 10일에 청와대 개방을 자정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달라 미리 라고 해서 바로 나갔던 경험도 있고요. 그때 임기 만료 대통령을 자정 전에 내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 넘게 머물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때도 원칙을 강조했었거든요. 임기가 만료되는 그 즉시 청와대는 개방된다는. 물론 청와대 개방은 자정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오에 이루어졌죠. 그럼 원칙상으로만 봤을 때 너그러이 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됐어야 됐다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아직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청와대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알겠다라고 수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다음 날 이 국회에서 있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 그 시내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1박을 하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저기 그 국회 취임식을 참석하고 양산 사저로 내려가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 하룻밤도 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평상시에 강조했던 게 뭡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이고 원칙, 정의 뭐 이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이 그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관저에서 바로 즉시 퇴거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하루 이틀 정도야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봐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일주일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 그 8일째입니다. 예. 8일째 만에 이렇게 173시간 38분 만에 나온다. 이것을 어느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인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각 내지는 각하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호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상 처음으로 공용주택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러한 경호상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고 시간이 지체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한다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글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 발표도 없었고 또 내란 혐의 피의자이고 비상계엄으로 파면이 돼서 즉각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머물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양해하는 마음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생각은요? 일단 특혜죠. 일반인의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택을 줬어도 회사 그만두면 그 바로 다음 날 이사 가라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임기가 다 하고 그랬으면은 바로바로 내려와야죠.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주의인데요. 참 윤 전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이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일주일 넘게 머물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계속 식사 만찬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식사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세금으로 하시면은 어느 국민들이 지금 좋아할까요? 지금 불법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손실이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야,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아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요. 식사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굴 불러서 식사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나경원 의원 거기 가서 차담하고 와가지고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이 나보고 출마하라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철우 지사 갔다 와가지고는 대통령 되면은 뭐 사람 충성심만 보고 쓰라고 그러더라.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거 관저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원치 않았든 밖에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 저희 당권 연장하겠다고 윤심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비두고 가만히 그걸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만나줘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중하셔도 모자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체포영장 집행 과정 때는 한남동 관저 앞을 많이 찾아갔는데 오늘 공개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비춰봤었을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고 나서 사저로 복귀할 때 사저 앞에 친박계 의원들이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 대통령을 맞이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남동 관저에 지금 가는 거는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장이 되게 어수선할 거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탄핵돼 나오고 나서 청와대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 먼저 상견례를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보다는 같이 근무했던 비서실 직원들과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입니다. 예정대로라면 5시 정각에 관저를 나오게 됩니다만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모습이고 차량들도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계속 한남동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일주일 넘게 관저에 머물고 또 여러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 앞서 저희가 인용 보도해드린 영상을 보면 조리사들이 조리복장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도 하나하나 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퇴거 앞둔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각 서초동 사저 앞입니다. 서초동 역시 지지자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취재 기자를 저희가 연결할 텐데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외부 인사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 비용이 꽤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저는 아크로비스타 이 앞으로 이제 사저로 가게 될 경우 거기에 무슨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정확하게 관저 정치를 위해서 뒤로 늦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까지 불러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러면 사저로 나왔을 경우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공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관저를 마치 사저처럼 활용을 한 겁니다. 아주 악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 과연 경호처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꼼쳐둔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활동 그 비용이었을까요? 영수증처리도 필요 없는 그런 특수활동비였을까요? 저는 이런 지점들이 결국엔 그 이후에라도 저는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근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지지층 그리고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줬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만 지금 차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파면 결정 난 이후로 대통령 메시지를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 국민 전체에 대한 사과나 성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동안 기대에 부응해서 죄송하다. 이게 본인 지지층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대통령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심리 상태 자체는 완전히 쪼그라져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극우 유튜버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퇴거하는 그 지점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활약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저는 거기에 이 부안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5시까지는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전혀 미동이 없는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메시지는 낼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가 궁금하고 대국민 사과라든가 통합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지지층을 위해서만 또 한 번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차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받는 중에도 그 본인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로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했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늘 일방적인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 다른 전체의 국민을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일을 기대하기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20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요즘 자주 쓰시던데 그 20대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일부 본인을 지지했던 국민들만이 부여한 직책은 아닐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전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어야 됐고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신뢰 준 신임을 배신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각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관저에서 나가면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뭐 모르긴 몰라도 지난 그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면서 나왔을 때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일 수도 있겠다. 주먹을 불끈 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서 예. 내가 건재하니 앞으로 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기다려 달라.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 저는 그것도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화면으로 보시는 저 도로를 따라서 나와야 관저 출구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5시가 넘어서 5시 1분이 됐네요. 5시는 경호처에서 일단 언론에 공지한 시간이고 준비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두 명씩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일단 예정된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메시지 나올까요? 뭐 저도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앞에 나와 계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뭐 감사 인사 정도는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국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원을 보내준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 낼 수 있는 건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대로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 사회가 앞으로의 갈등과 봉합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너무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가 나간다면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상황에서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저도 약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관저 안에 도로 위에 있는 차 한 대 시동이 걸렸네요. 시동은 걸렸고 무슨 차량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호처 차량일 가능성이 꽤 있고 혹은 방문객의 차량일 수도 있겠군요. 예, 아직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점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요? 글쎄요. 지금 대통령 사실 전 대통령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예. 뭐 자기가 메시지 낼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보니까 일부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이미 사과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과와 용서는 가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 누가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이럴 때 나와가지고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렇게만 내셔도 저는 좋다. 예, 더 이상 뒤에 사족 붙이지 말고 예. 그냥 깔끔하게 사과만 하시라.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 소식을 들어보면 정장 차림의 여러 인사들과 함께 많은 인사들이 관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카메라에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고 차량 한 대가 문 앞에서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시 3분, 4분이 이제 막 돼가고 있고요.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앞으로 가보죠. 네, 한남동 관저 인근의 모습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 시각 서초동. 네, 한남동에서 서초동까지는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교통 통제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 통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이 받아야 됐던 예우 이런 것들은 다 박탈되지만 경호는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호는 경호처 직원이나 이런 것들도 숫자가 현저히 줄은 것은 맞지만 아마 저 지점을 통과할 때 그대로 경호에 준하는 그런 신호 통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5시 지금 훨씬 넘어가는 시간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교통 혼잡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거나 뭐 저기까지 가는데 한 25분, 30분
이내에는 자택으로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한 2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네요. 자, 5시 5분, 6분 다 돼가고 있고요. 경호처에서 언론에 알린 5시는 이미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한남대교 쪽에서 혹시 영상이 들어오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가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꽤 많이 막힐 시간이거든요. 화면 오른쪽에 진행 중인 차량들은 관저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이고 반대쪽은 지금 차량이 상당히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도로에 지지자들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서 화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의 방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향하는 다시 말해서 한남대교 쪽으로 향하는 방향은 교통이 이렇게 막히거나 하진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교통 통제까지 하게 된다면 서초동에 한 20분 정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관저 앞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각도의 카메라로는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배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서 네, 자 지금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네, 차량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승용 차량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갔고 그 뒤에 승합차 2대 그리고 또 한 대의 승용차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나오네요. 5시 이제 한 8분 정도고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은 되는데 차량들이 떠나고 나서 그 뒤를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서 지나간 4대의 차량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가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장면도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나오는 도로의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저기를 따라서 나오면 오른쪽 하얀색 건물 우측으로 해서 출구가 있습니다. 네, 관저를 이제 빠져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관저 정문입니다. 네, 곧 철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 계속 예의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입니다. 관저 정문이고요. 앞쪽에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고 그 뒤에는 지지자들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호원들이 배치가 됐고요. 승합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 승용차 뒤에 승합차에 아마도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흔든 모습 보겠습니다. 자, 현장 볼륨을 높여보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5시 10분에 관저에서 퇴거했습니다. 약 3분 정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연호했고요. 다가가서 악수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했고 일부 지지자들 어깨를 두드려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을 활짝 흔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넥타이는 매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관저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5시 10분쯤 걸어 나왔고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네,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좀 전에 화면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찾는 듯한 모습이 한번 보였어요. 마이크요? 아마도 마이크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한마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앞에 이 경호 라인 안쪽으로 청년 대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을 도요를 시켰는데 아마 저거는 사전에 좀 그 경호처하고 해서 기획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마지막에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탔던 승합차 안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탑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옆자리로요. 네, 결국 김건희 여사는 내려서 지지자들한테 인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고 뭐 별다른 얘기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출발하면서 또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보니 지난 그 구치소에서 나올 때의 모습과 사뭇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복장을 보면은 1월 15일 날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의 복장과 아주 비슷한 이 블루 계열의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안 한 상태에서 감색의 그 셔츠까지 뭐 그때 상황하고 좀 많이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자, 조금 전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사를 나눈 모습이고 지금 장면은 이 시각 한남동 모습입니다. 저 고가도로 왼쪽으로 차가 유턴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많이 저쪽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것 같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윤석열 드림 이렇게 마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민은 아마도 문맥상으로만 보면 지난 겨울에 함께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를 했던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이란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드린 그 문맥상으로 보면 지지층을 향한 감사와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서 본인을 끝까지 저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을 향해서 저렇게 뭐 직접 악수도 하고 토닥거리는 모습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시지 면에서는 통합이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 양극화가 전혀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상 그리고 심정상 하실 수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죠. 사과나 이런 진정성 어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마지막까지도 그냥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호소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를 하면서 저 앞에 대학생들 일렬로 도열시켜놨던 거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저 대학생들 일부러 자기 대학을 상징하는 그 학교의 잠바를 각각의 대학생들 다 다른 것들을 입고 나왔어요. 서로 다른 대학이요. 네. 예.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위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저렇게 청년들을 병풍으로 이용할 건지 팔아먹기를 할 건지 너무 부끄럽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장과 더불어서 이런 구태 정치도 꼭 같이 퇴장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인지 여부는 본인 확인을 안 했으니까 대학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고요. 과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학교 이름과 마크가 새겨져 있는 그 잠바를 입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획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기획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저거는 100% 기획된 거죠. 왜 그렇죠? 갑자기 자연스럽게 저 학생들이 그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양쪽으로 5명씩, 한쪽은 4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를 과잠바를 다 입고 와서 색깔별로 그거를 과시하기 위한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오자마자 그들과 먼저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 동선도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7, 8분 딱 머물러져 있다가 간 것인데 저거는 기획이 사전에 안 되어 있었다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예. 결국 전 대통령이 청년들과 악수하고 끌어안는 모습, 이 연출을 통해서 자기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다. 이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지금 이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안 좋은 길에 이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어쩌면 보수 진영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징적 장면을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보수가 새롭게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렇게 발목을 붙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 때마다 판판이 깨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국민들의 어떤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대학생들 기획됐을 것이다. 네. 양쪽에 고르게 배치가 돼 있었고 동선까지 정해져 있고 경호처에서 제지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 자체가 기획되었을 것이다. 지금 저 화질이 좋지 못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워낙 많은 통신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경호원들이 옆에서 달리고 있고 차량은 저속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화면엔 잡히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달리면 되는데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저속으로 차량들이 주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잠시 뒤에 정확한 팩트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카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저게 무슨 지금 금이 환영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처지를 너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뽑아준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라는 중대 결정을 받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치 카퍼레이드를 하고 어디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금메달이라도 따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저런 식의 금이 환영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의 신의에 배신을 심하게 심어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도 없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지금 그 도열에 있는 국민들이 본인을 위해서 막 본인은 저 국민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저런 식 이런 게 무슨 그 지금 이 지부 파면당해서 사저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사저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저는 좀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건 누가 그 기획과 연출을 했을까요? 이런 동선과 모습들은? 지금 일련에 보이는 과정을 다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게 맞습니다. 경호 계획을 세웠을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경호의 계획인데 지금 봤었을 때 아까 말씀한 대로 대학생들 도열해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신체 어쨌든 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과 동급의 경호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기획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저속주행 역시도 기획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경호 차량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속도로 달리게끔 경호 규칙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지금 저속도로 간다. 그럼 사전에 다 계획된 게 확실합니다. 저도 예. 저 모습을 볼 때는 계획된 게 맞는데 저런 모습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고 판단할지를 찹찹한 심정으로 저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남산 터널에서 쭉 직진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금요일 퇴근 시간이거든요. 반대쪽 한번 보세요, 차량. 저렇게나 막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저속 주행하고 있는 이 도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저 뒤쪽에서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손을 흔들고 있네요. 예. 차량의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달리네요.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는 글쎄요, 지지자들에게는 뭐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저곳에 장시간 교통 통제를 하고 저속 운행을 하면서 일일이 손 흔들고 마치 카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고 나면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고속도로 입구를 따라서 이 경부고속도로 초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초동 방면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몇몇 차량이 앞으로 지나갔고 그 뒤에는 차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 경찰의 사이카가 등장을 하고요.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조금 화면이 끊기고는 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 서초동 쪽으로 아마 인터체인지를 하나 빠져나가서 서초동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전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점퍼를 고르게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좀 놀랍다는 반응들도 있고 기획이라는 반응들도 있고 물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슴에 여러 로고가 새겨진 학교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터미널 인근 쪽으로 고속터미널 즉 경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향하고 반포역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시각 서초동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고속터미널 사거리를 지나서 법원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쭉 직진하면 저곳이 이제 법원 사거리 교대역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5시 10분쯤에 나와서 한 3분 정도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바로 차에 탑승해서 저속 주행을 하면서 일일이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나눴고 한 20분 좀 넘게 걸린 시간에 서초동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886일 만에 서초동의 자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언론 보도의 사진들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되면 화면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네, 이 시각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네, 사저 앞입니다. 역시 지지자들이 꽤 모여 있고요. 창문은 또 내려갔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차량은 대통령 시절에 타던 차량은 이제 타지 않는 것 같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단 최소한의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아크로비스타라고 간판이 걸려있는 아파트로 진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멈춰 설지, 그대로 진입할지 조금 더 지켜보죠. 네, 화면에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꽃다발을 든 인사도 악수를 하고 있고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화면 왼쪽에 모습이 보이네요. 노란색 꽃다발을 받았고요.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잠시 서서 인사를 계속 나누는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예,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다. 예, 현장음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 자, 5시 30분 좀 넘은 시간에 서초동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지지자들이 아크로비스타 앞에 모여서 윤석열을 연호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내란 혐의 피의자이고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지지자들한테 인사는 할 수 있겠으나 마치 금이 환영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다는 점에선 경호처도 여러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마지막이었는데 국민 전체에 대한 사과, 죄송함, 사죄 혹은 통합, 자신으로 인해서 분열된
대한민국의 정치와 또 광장의 민심의 통합을 요청하는 그런 발언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들을 들어보죠. 김성열 위원 먼저 해주시죠. 참 씁쓸합니다. 파면이라는 거는요, 쫓겨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5가지 위헌 사항을 다 지적을 해서 지금 쫓겨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쫓겨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진짜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러한 큰 죄를 저지르고 파면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나와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할까 봐 이게 매우 두렵습니다. 예. 저는 올림픽에서 무슨 금메달 따고 온 것도 아닌데 올림픽에 실제로 대국민 염장 지르기 종목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아마 금메달감이었을 겁니다. 아까 메시지도 냈잖아요. 자기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 이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 밤 늦게까지 약주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이런 기행적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잖아요. 제대로 출근한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마 이런 지점들도 다 점검돼서 사후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전혀 없고 그냥 금이 환영하는 듯한 마치 금메달 선수가 된 것 마냥 저렇게 돌아갔단 말이죠. 저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또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 저분들은 저런 혼란함 속에서 어떻게 또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부분에서 오래 또 버티지 못할 거다. 결국엔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을 그냥 만끽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민영 의원님. 일단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사죄와 사과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양극화됐고 본인이 지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돌아갔었을 때는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위로서 마지막 모습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은 저도 정말 너무 아쉽고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 아크로비스타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경호가 앞에 있었던 저 대학생들 만난 것은 확실히 기획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오히려 경호관들이 주민들을 좀 제지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전혀 경호가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동선 자체가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더 나가서 왜 공용주택 경호 계획이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왜 시간이 좀 더 걸렸는지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주민들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경호가 좀 하는 과정에서 제재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좀 동선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린 그 점은 이해가 조금 저는 되긴 합니다. 네. 예, 그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던 것이 너무 좀 난망한 기대를 했구나라는 부분을 여실히 다시 한번 봤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또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렬한 반성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사저로 돌아가셨으니까 관저에서 했듯이 사람들을 불러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상황이나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동했던 모습들 사저에서는 하지 않으시고 좀 자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그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뭐 지지자층에서는 환호를 보내고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환호도 들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것 혹은 앞으로 몰려올 것은 재판과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들을 정리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나서 현장 화면 다시 한번 보죠.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형사재판 이미 시작이 돼서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지하 출입을 통해서 법원 재판정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허가를 좀 해달라라고 했고 법원에서도 일단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특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또 재판을 받거나 법원 직원이랄까 관계자들의 이동과 좀 겹치지 않기 위해서 또 경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준 이유는 경호 문제가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보통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에서는 대부분 다 지지자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법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반대 진영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일반 국민들 출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기자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종의 평소와 다른 방법의 루트로 출입을 허가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란 후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혐의들 꽤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선거 및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최상병 승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여러 의혹과 혐의점들이 있고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하지만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되살아난 따라서 짧게는 넉 달 정도 안에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죠. 곧바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4일부터 이제 재판이 매주 월요일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본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공수처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부분을 경호처를 통해서 집행을 저지해라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죠.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그 육성. 예. 그것은 이제 이 공천에 개입된 부분이고 본인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최혜병 순직 사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데 지난 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내 장모 최은순 씨가 사람들한테 1원 한 장,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은순 씨의 그 구속 기소돼서 형을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것에 대해서도 4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보고서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합해서 두 분이 23억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대통령 신분일 때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것이 풀렸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공수처, 경찰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특검법 이것들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이 수사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그 내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그 후보 시절의 발언이 있잖아요. 토론회에서. 그 발언 지금 준비가 저희 제작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예,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그리고 절연했다. 인데 자 이거 말씀하신 대로 2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손실이 났다라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 사건과 관련돼서요. 관련자들이 지금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벌받았어요. 동시에 같이 함께 투자했던 손모 씨라는 분, 70억을 태우신 분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최은순 씨와 함께 40억 정도를 태웠는데 23억 원 정도의 이 수익을 받고요. 예. 손모 씨는 오히려 1억 1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나중에 이 부분 역시도 조사를 검찰이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이 부분들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당시에 알았냐 몰랐냐 압력을 받았냐 못 받아 안 받았냐 이렇게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그것도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어거지로 기소해가지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거에서 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경우는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결국엔 지금 무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법의 잣대라고 하는 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성역도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인들이 다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공소시효는 지금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제대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립적 지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법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제대로 된 정의구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는 꽤 많고 김건희 여사도 뭐 적지 않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많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도 있지만 특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수사를 할까요? 제대로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즉시 항고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이런 특혜를 받을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했어요. 정말 앞뒤가 안 맞았던 게 자신들은 잘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계속 날짜로 계산해 왔는데 왜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냐? 이거 재판부가 판단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항고는 안 했어요. 예.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권력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카멜레온 같이 변했던 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캐비넷이 있다. 예,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건드리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잊으셨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의혹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을 갖다가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연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저는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너무 많이 상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채 양명주라고 부르죠.
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씁쓸해하고 오늘 관저에서 서초동으로 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다음 이슈로 빨리 넘어갈게요. 이수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십니다.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돌파하고 혼자 일을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전 장관은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동기 동창인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도 불출마를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갤럽 여론조사에는 한덕수 대행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은 2%라서 시각에 따라서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세를 키우면 단숨에 국민의힘 후보 중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관리자인 한 대행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견제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라디오 발언도 다시 들어보세요. 네. 출마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안 하는 게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매우 반듯하고 앞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시는 훌륭한 공직자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대행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갔는데 사저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많이 들고, 왜냐하면 관저에서도 막판에 여러 인사들을 불러들여서 만찬도 하고 메시지도 내고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 뭐 이런 발언도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철우 도지사를 통해서 배신자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신자가 누구냐? 라며 특정 주자가 지목되는 일까지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뒤에 파면이 됐지만 여전히 비상계엄이 진행 중이다. 이런 목소리도 여론에는 꽤 있습니다. 자, 사저정치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문제 짚어보죠. 오늘도 조간신문 보면 안 하겠다라는 걸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는 가운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순인데 한덕수라는 이름과 2%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한국갤럽에선 차기 지도자를 누구를 선호하는가를 명단을 놓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2%가 잡혔습니다. 나올까요? 김진욱 의원님? 저는 이번 주가 막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 화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후보 등록을 하는데 경선 후보 등록을 할 것인가 하는 게 1차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그 경선에는 등록하지 않지만 한 5월 초쯤에 공직사퇴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그 직전에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처음으로 갤럽 여론조사에서 2%가 나왔다. 뭐 이제 그 주관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급했다라는 것인데, 처음 등장할 때 사실은 더
큰 돌풍을 일으켰다면 아마도 출마가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2%는 미풍에 그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의 몸값은 잔뜩 올려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소위 우리 정치권 얘기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간은 이번 주 주말 되면 이제 오늘은 갤럽 여론조사지만 아마 각 언론사에서 이름을 실제 집어넣고 돌리는 여론조사들을 이번 주말 사이에 돌릴 거고 그 결과가 다음 주 초쯤에 나올 텐데 최소한 한덕수 돌풍이 분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 1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다른 후보들과 엇비슷한 뭐 한 2% 또는 3, 4% 이내에서 여론조사가 잡힌다 그러면 한덕수 돌풍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무엇보다 선거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인데, 즉 감독인데 본인이 감독을 막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뭐랄까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 보고 있어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얘기는 그냥 여러 가지 나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 한 개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 저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경선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면 많은 후보들이 언급되는 게 좋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언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평양감사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 간보기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침묵을 함으로써 어쨌든 자신의 입장을 안 밝혀서 더 정치적 구설수 안 오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민의힘 경선이 다음 주부터 후보 접수를 받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도 좀 저는 늦은 감,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아직까지도 출마한다 단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침묵하기 때문에 말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안 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안 한다. 딱 세 글자만 얘기하면 되는데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도 정해진 바 없다. 고민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취지의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 취지의 보도 두 분이 통화했는데 그 내용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취재가 가능했을까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무응답은요, 항상 긍정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기 싫으면요, 나 안 한다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느냐? 아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앞서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자신이 나가도 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 예. 거죠. 근데 본인의 의지 부분은 굉장히 충분해 보인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가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론조사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무소속 출마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국힘의 후보를 아마 두드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는 수사부터 받아야 될 분이에요. 헌법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언론에다가 흘린 것도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보십시오. 부산 엑스포 때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9표 맞고 넉다운 됐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총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망상에 빠져서 표 계산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심판받는 건 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부각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이라는 예를 들면 뷔페집으로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다 상한 음식 차려놓고 거기에서 누가 어떻게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갑자기 새로운 음식으로 들여왔는데 이거 포장지 뜯어보면 이것 역시 상한 음식 될 가능성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시도 자체를 하다 보니 결국엔 지금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전부 다 어찌 보면 오징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전체 전략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잘 보셨습니까? 사저행. 잘 볼 리는 없고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예,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생각이 드셨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수진 앵커가 오늘 주제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근데 그 길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11분 36초 분량의 짧은 다큐멘터리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 분위기가 따뜻하고 먹사니즘을 통해 잘사니즘으로 가자는 메시지가 분명해서 웰메이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이런 혹평도 나왔는데요. 거짓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예를 눈에 들면은 걸리셨어요? 지금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화 이러면 저를 거기 집어넣으면은 그 영상이 상당히 맞아요. 저는 뭐 시위도 하고 뭐 자기는 그런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붙어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할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의 변수는 뭐가 남았을까요? 네,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누구와 붙어도 과반을 양자 대결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이제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할 예정인 인사들과 1대1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여론은 50대 38, 51대 38, 53대 35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없다, 모름, 응답 거절이 12% 안팎으로 있어서 합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저 중도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없다, 모름, 무응답이 어느 쪽에 더 쏠릴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거 분석하기 전에 왜 화가 나셨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까 이 대기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프레이드를 직접 봤는데 전 대통령이요. 예, 전 대통령이죠. 정말 그 신부님들이 작년 연말쯤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사람이 저 모양인가 기억나세요? 예.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 출신인데 어찌 국민의 마음을 저렇게도 모르고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저런 모습과 행동을 보인다는 게 과연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고요. 얼마나 윤석열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망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예. 정말로 경제도 어려웠고 민주주의도 많이 훼손됐었고 외교 실정으로 인한 국격도 많이 손상을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4달 이상의 기간 동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애타게 외쳤고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했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난도 받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도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그다음에 국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저렇게 관저를 나와서 개선 장군처럼 손을 흔들고 그리고 차에서도 손을 흔들고 마치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도열시켜서 예. 그것도 각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는 과잠이라 그러죠. 예. 과잠을 입은 학생들을 도열시켜서 저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정말 1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당신으로 인해서 국민과 나라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 진영과 자기 이익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정말로 그동안 2년 7, 8개월 동안 어떤 생각으로 나라의 대통령을 해왔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 과정이 오늘 저 화면으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저게 실제로 저 화면 그대로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고 도저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김 의원님께서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보수 진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해서뿐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었고요. 그런데 탄핵을 당해서 지금 퇴거하는 중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되게 명예롭게 좋은 업적을 남기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관저를 떠나는 모습의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씁쓸하고요. 선거와 연결짓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모습들이 보수 진영이나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임만 한 이상, 그러니까 탄핵이 된 이상 정치적인 메시지는 앞으로 전혀 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반성은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너무 뭐랄까요 뻔뻔한 모습,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봅니다. 예. 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학교 점퍼를 입고 서 있는 양쪽으로 나눠서 고르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앞서 저희가 이제 토론할 때는 기획된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100% 기획이죠. 과잠을 입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학교로요? 네. 제 모교도 보이더라고요. 과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특정 학교에 과잠을 입고 양쪽으로 도열시켜서 마치 청년들의 지지를 듬뿍 받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모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런 모습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민주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헌법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치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점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청년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예.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서 정말 너무나 정말 주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사람도 참 문제고 앞으로도 절대 반성과 사과 없이 저러한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의 국론 분열과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치가 지속될 것 같아서 좀 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민현주 의원 입장에서는요? 저거는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준비된 저는 연출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출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걸 떠나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지 못하는 저런 퇴거 장면을 연출한 경호실인지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 전 주변의 누군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또 청년들, 학생들, 일부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도 저는 더 큰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미래는 미래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정치인들이 그 다음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여드렸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오차 범위 밖의 우세는 물론이고 과반을 이재명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주 체제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언론에서. 저희도 지금 왼쪽 상단에 자막은 그렇게 뽑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선? 독주 체제라기보다는 확연한 우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기존의 여론조사는 40% 초중반이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후에 이제 탄핵 전후를 맞이해서 50%를 넘어선 데이터가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오대영 앵커께서 이제 없다, 모른다, 저 비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비율이 100% 국민의힘 후보로 갈 리는 없겠지만 예. 가더라도 이기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파면의 결정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헌법 정신에 대한 생각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잘못되었구나. 때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했지만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비판의식이 옳았다, 맞았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 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확고한 지지를 보이는 것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용기 있게 싸운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 탄핵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말 얼마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정치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동원해서 정말 독재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검찰 독재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지도자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깃발을 내리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잘 싸워온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는 호불호가 있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전후로 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노선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불편해 보였지만 저게 참다운 길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중도층도 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보수에 섰던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그런 비민주적인 정치를 심판할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옮겨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전 견고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로 올라서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견고했는데 30%인 데도 있었고 1대1 양자에서는 40%는 항상 넘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 탄핵 사태에 들어서면서는 사실 40대 중반은 꾸준히 유지했다가 예. 이제 탄핵 이후에 본격 대선 시즌이 되니까 50% 선으로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저는 이렇게 이어갈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50% 전후로 머무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후보를 지금 선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치 국면에서 반성을 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안을 계속 냈다면 지금의 부동층으로 머물러 있는 30% 선이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34%고요. 어떤 선거에서인지 스윙보트를 한다는 충청권 같은 경우는 38%입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예. 그러면 이 부동에 응답을 할 수 없다 내지는 무응답하고 있는 이 지지층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이 격차는 사실 변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후보군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이 무당층이나 아니면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무응답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도 중도 보수의 지향점, 정책적 지향점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이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3달 동안이지만 한 4, 5%를 갖다 끌어올리게 된 그런 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이 경선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으나 1대1 구도가 되는 본선까지 지금의 민심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변수가 높다.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기자회견문, 출마 기자회견문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다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당에서 민현주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특히 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거의 3년간 집권하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반성돼야 되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에 대해서는 이제 절절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가 돼야만이 현재가 있고 미래의 설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수상적인 단어들을 던지고 마지막에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접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국민들이 저 메시지에 동의할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전혀 밝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한동훈 전 대표만 약간의 사과 또는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정도죠.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아직 안 했습니다.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한 사람 중에서는 이제 유일한 분인데 그것도 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라기보다는 당원들을 고려한 형식적 사과라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속에서는 유의미한 저는 경쟁 후보를 찾기가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싸움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출마 선언, 오늘 비전 선포식에서 봤듯이 상당히 잘 준비돼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다까지 다 고려를 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도구로 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름대로 정리정돈된 국정 철학과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도 그냥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딩이 있지만 좀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는 그리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끝나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정계 과정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임팩트 있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출마 선언 잇따라 하고 있는데 아직 더 할 인사들도 남았고요. 누구로 정리가 될까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어쨌든 경선 룰이 정해졌어요. 어쨌든 얼핏 보면 굉장히 국민 경선 100% 같은데 그 안에는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만이 포함됩니다. 100%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100% 여론조사로는 하는데요. 4인 선출은 그렇게 하고요. 네, 지지 정당에서 국민의힘과 아니면 무당층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하는 분들만 답을 할 수 있어요. 국민 여론조사가 역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라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매우 아쉬운 결정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경선룰이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재명 대표만 공격해라.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선 후보들이든지 아니면 유력한 정치인들, 당 지도부들이 다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을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사라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구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후보들의 좀 아쉬운 점이고요. 다시 참 언급하기는 좀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던 이유도 그거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비판했던 제대로 맞섰던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거 하나의 기준으로 뽑았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런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지도자인지를 보여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후보를 뽑는 데 집중을 해야지
상대당의 유력한 후보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잘한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후보 선출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선 룰로는 사실은 보편적인 지지 내지는 무당층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의견을 정확히 피력하지 않는 많은 부동층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아내기는 좀 어려운 룰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무난한 후보 선출과 무난한 대선 패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픽 조금 더 볼게요. 국민 여론조사 100%가 제가 정확히 다 알고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룰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오늘 안 돼가지고 저 100%가 국민 여론조사가 그냥 일반 여론조사 100%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50%,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한 사람 혹은 무당층이라고 답한 사람만 합산을 해서 100%를 하겠다. 네.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지금 나와 있는 당의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의 순서가 크게 뒤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아래 선거인단 말고 국민 여론조사 50%, 2차 경선 때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여기는 2차 선거인단과 2차 경선에는 당원 여부가 들어갑니다. 당원 여부가 들어가요? 네. 국민 여론조사 50%가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 거기도 물론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면서 당원들도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러면 여론조사가 100% 여론조사라고 표현은 위에 돼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맥락상 들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할 것인가? 여의도에서 뜨겁습니까, 실제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그 이슈를 다뤘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거 정말 나올 것 같다라거나 이거 뜨거운 이슈가 되겠네? 라는 정도입니까? 아닙니까? 뜨겁다는 것은 임팩트 있는 후보군에 포함될 거냐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냥 출마하냐 마냐. 네. 예. 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마 자격이 없지 않나요? 거의 2년 반을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제 자연인의 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은 정말 대통령 못지않게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사과하고 정말 잘못 보필했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100번 1000배 사죄를 해도 저는 부족한데 약간 좀 즐기고 있지 않은가. 즐기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사실 지금 후보군에 오르면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불출마 의사가 있으면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제 걸 빼달라고. 의원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빼줍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가 그래서 아까 잡혔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서 책임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강요 출신인데 정말 2년 반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창조 경제,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 주도 성장, 나름대로 경제 방향과 모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쳤지? 목표의식 없이 2년 반을 저는 허송세월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강요를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부족한 측면을 메꾸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의 명을 받기만 하고 강요회의를 그냥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봐서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지? 아무런 저는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퇴행시켰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고 외교라든지 통상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없는데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즐긴다? 정말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이 보수정당 계열에서 아픈 추억이 있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옹립하려다가 2달 만인가요? 2주 만인가요? 실패했던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래서 정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여의도 바닥에서 정치를 해본 분, 그 여러 차례 그래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다양한 정치 원내 원외 다 경험해보고 그런 분이 아니면 저는 과연 대통령으로서 그만큼의 그 어려운 힘든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사실 여의도에서 들리는 소문이 일부 친윤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통을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제 옹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양자가 뭐 단일화한다 이런 소문들까지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서 만일에 경선에서 1위가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위가 되는 후보군들의 면면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와 뭐 단일화를 해서 할 만큼 그렇게 정치적인 경륜이 짧은 분들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 일부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희망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정부 지금 위기 상황에서 잘 관리하고 대선 관리 잘해서 대선을 안전하게 무사히 무탈하게 마무리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불출마할 의사가 분명하면 안 한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차대한 시기이고 여러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고 또 권한대행으로서는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또 있고 선거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대선이라는 얘기가 뭐 주변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 직접 듣지는 못해서 예. 그래서 직접 의사를 표명하는 게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서 계속 이 이슈를 다루게 되면서도 또 찜찜한 마음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두 분 뵈면 이제 주말이네요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하나로 다 돼요. I want to find the people who murdered my wife and balance the scales. 복수를 설계하다. Gun to my wife's head. What you doing? Just gonna kill you. 가장 지능적인 스파이 스릴러. Ends here. 아마추어 절찬 상영 중.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느끼죠. 센소다인은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 줍니다. 센소다인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2022년 5월 10일) 0시를 기해 그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전임자에게 관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됐습니다. 야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0시를 기해 모든 권한이 넘어가기에 원칙대로 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원칙대로만 살펴봅시다. 그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된 뒤 173시간 48분을 관저에 더 머물렀습니다. 관저는 고위 공무원이 생활하라고 나라에서 마련해 준 집입니다. 파면된 그는 그곳에 1분이라도 더 머물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인까지 불러 거의 매일 만찬을 했다고 하니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활비, 그 밥값, 누구 지갑에서 나갔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타이레놀. 아, 머리야. 쉴 시간도 없네. 아, 이거 물 없이 먹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파우더로 빠르게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한 나의 파워다. 타이레놀 파우더. 여드름 흉터. 여드름 흉터 더 짙어지기 전에 빠를수록 바를수록 약으로 노스카나로 3중 복합 성분이 흉터를 깨끗하게. 빠를수록 바를수록 노스카나.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